복권 당첨자의 70%가 7년 안에 파산합니다. 4천억을 땄던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손녀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고 친구들은 전부 떠났어요. 갑자기 생긴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상속을 받든 투자가 터지든 사업이 대박나든 마찬가지예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큰 돈이 들어오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그 누구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입을 꾹 다물라는 겁니다. 당연히 자랑하고 싶겠죠. 그동안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은 표적이 됩니다. 사기꾼들의 표적, 강도들의 표적,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가까운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2년에 미국에서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파워볼 복권에서 3억 1,500만 달러를 땄어요. 하나로 약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당시 역대 최고 당첨금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모든 사람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교회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고 친구들한테 집이랑 차를 사주고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한테도 돈을 뿌렸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고 가장 아끼던 손녀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본인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한테 너무 많이 베푼 게 모든 걸 망쳤다고요. 그래서 저는 스텔스 부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인 티를 안 내는 부자 말이에요. 요즘 틱톡에서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나중에 부자 되면 아무한테도 안 말할 거야. 근데 신호는 있을 거야.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신호가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알아채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 사업 투자해달라는 사람,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심지어 갑자기 연락 오는 옛 친구들까지.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딱 한 명, 변호사한테만 말하세요. 그것도 아무 변호사가 아니라 신탁이랑 상속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요. 왜냐하면 신탁을 제대로 설정해두면 세금에서 수억 원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재산이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되거든요. 이게 부자들이 부자로 남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회사를 그만두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일 자체를 그만두면 안 돼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지옥 같다면 당연히 그만두세요. 상사가 압박하고 야근에 시달리고 매일 아침 출근할 생각만 해도 우울하다면 그런 회사는 박차고 나와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을 완전히 손에서 놓으면 하루 종일 돈 쓸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심심하니까 뭔가 사고 싶어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사업에 손대게 되고 결국 전혀 모르는 분야에 수억을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레스토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요식업을 전혀 모르면서 돈이 있으니까 해보자는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무효한 부자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고 있으면 돈을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명품을 지르거나 비싼 차를 뽑거나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가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쓰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한번 열린 지갑은 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돈 관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부터 생각하는데 그건 순서가 틀렸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빚을 갚는 겁니다. 근데 모든 빚을 다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건 신용카드 빚이에요. 신용카드 이자율이 보통 연 20%에서 30%까지 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연 20%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데 카드 빚을 갚으면 확정으로 그만큼 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투자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빚을 갚는 건 확실한 이득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자동차 할부나 개인 대출 같은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대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집대출부터 갚으려고 하는데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2%에서 3% 정도로 낮다면 그 돈을 대출 갚는 데 쓰는 것보다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수학적으로 맞거든요. 물론 빚이 없다는 심리적 안정감도 중요하니까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다만 무조건 빚부터 다 갚아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시라는 겁니다. 고금리 빚을 다 정리했으면 이제 스스로한테 약속을 하나 해야 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빚을 다시 지지 않겠다. 이걸 인생의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의 늪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다시는 그 늪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각오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가족과 친구 문제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특히 복권이나 상속처럼 노력 없이 얻은 돈의 경우에는 더 심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공짜로 생긴 돈인데 좀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갑자기 연락 끊겼던 친척들이 나타나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옵니다. 제발 투자 좀 해달라, 잠깐만 빌려줘, 이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난다는 겁니다. 빌려준 돈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안 갚으면 서운해지고 갚으라고 하면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돈을 요청하면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대신 딱 한 번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은 도와줄게. 근데 다음에는 어려워.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는 거죠.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한 번 도와주고 나서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 재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한테 말하면 되니까. 이러면 여러분 돈도 바닥나고 상대방도 독립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때로는 단호한 게 진짜 친절이에요. 그렇게 해야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돈을 벌어들이는 자산 대신에 돈을 잡아먹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금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통장에 숫자가 크게 찍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 친구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집에서 복권에 당첨됐어요. 부모님이 당장 뭘 했냐면 10억 원짜리 집을 사고 스포츠카 2대를 뽑고 아이들을 전부 비싼 사립학교에 보냈어요. 2년도 안 돼서 꿈이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 등록금을 못 내서 쫓겨났고 스포츠카는 중고로 헐값에 팔아야 했고 그 10억짜리 집은 금매로 6억 5천만 원에 내놓아야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금을 쓰면 안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부자로 남고 싶으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자만 써라. 돈나무를 심어서 매달 열매를 따먹어야지 나무 자체를 베어서 땜감으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무를 베면 그 순간은 따뜻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이자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유의 숫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1년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25 해서 12억 5천만 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잘 투자하면 매년 4%씩 이자가 나오고 그 4%가 바로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금 12억 5천은 그대로 두고 이자 5천만 원으로만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4% 이자를 주냐고. 일반 은행 예금 넣어봤자 1% 남짓한데. 맞아요.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50억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로 환산해서 약 50억 원 정도예요. 이 돈을 어떻게 나눠서 투자할지 보여드릴 건데 저는 전문 재정 상담사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10억 원 정도는 주식 인덱스 펀드에 넣을 거예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펀드요. 이런 펀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업들 수천 개를 묶어놓은 거라서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연평균 9%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10억 원 기준으로 매년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0억 원은 채권 펀드에 넣겠습니다. 채권이 뭐냐면 정부나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주식보다 안전하고 수익도 꾸준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버틸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연 4% 정도 수익이니까 10억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오겠죠. 부동산에도 분산해서 넣을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에 5억, 상업용 부동산에 5억 정도요. 주거용은 집이나 아파트 같은 거고 상업용은 창고나 오피스 빌딩 같은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미국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연 7% 정도 가치가 올랐고 상업용은 임대료가 꾸준히 오는 게 장점이에요. 합쳐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좀 공격적인 투자도 해볼게요. 5억 원 정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에 넣겠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엄청 큰 자산이에요. 하루에 10% 오르기도 하고 10%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49%라는 미친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담아두면 성장 가능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10%에서 15% 정도는 기대해볼 만해요. 마지막으로 10억 원은 고금리 예금 계좌에 그냥 넣어둡니다. 요즘 미국 기준으로 연 4%에서 5% 정도 주는 예금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건 비상금 성격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으니까요. 연 4,5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대략 연간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돼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50억 원이라는 원금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이게 부자가 부자로 남는 비밀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 텐데 저는 5억 원을 언급 안 했어요. 전체 50억 원 중에서 45원만 투자에 배분했거든요. 나머지 5억 원은 뭐냐고요? 그냥 쓰세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쓰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든 차를 사든 취미생활을 하든 상관없어요. 인생이 투자와 절약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다만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진짜 부자는 람보르기니나 대저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시간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부의 본질이거든요. 그 5억 원도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경험을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 모으는데 쓰지 말고요. 복권 당첨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유를 사는 대신 물건을 샀거든요. 스포츠카, 요트, 명품백 이런 것들은 잠깐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유지비는 계속 나가고 더 좋은 거 사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고 결국 돈은 바닥나고 물건만 남는 거죠. 그것도 중고로 팔면 절반 값도 못 받는 물건들이요. 부자로 오래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의 시간을 되사는 거예요. 싫은 일 안 해도 되는 자유, 좋아하는 일만 하는 자유,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자유, 이런 게 진짜 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고 나면 이제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게 뭔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일단 입 다물고 변호사 찾아가고 고금리 빚부터 갚고 6개월을 원래대로 살고 돈 달라는 사람한테 단호하게 선 긋고 원금 대신 이자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게 당장 밖에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부자일 겁니다. 반면에 돈 생기자마자 퐁퐁 쓴 사람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겠죠. 아니, 빚까지 지고 더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